부엉부엉. 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원 6월 모의고사, 우리 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시면, 그리고 정시를, 즉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문제들의 객관식 보기, 그리고 오답 지문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메인 주제로 9월에 그리고 수능에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난이도는 문제를 다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문항 출제 원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선택지 있잖아요, 보기. 그런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교과서, 비상 미래인 금성 천재, 총 4개의 교과서가 지금 전국에서 이제 공부가 되시는데, 그중 그 4종, 4종 교과서에 모두 언급되는 내용이어야만 정답지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메인 주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답 선택지 같은 경우는 대개 3종 또는 4종,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2종에서만 본 듯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을 정리하면은, 하나의 교과서만 꼼꼼히 보셔도 만점을 받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찜찜 하실까봐 해설을 제가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최첨단 미세한 동아시아사 업그레이드 연표를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연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 글에도 좀 자세히 적어 놓겠지만, 연표도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4페이지로 구성된 연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3년 동안 무료로 배포했던 3쪽짜리 연표에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작권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제가 유료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 관련된 내용 설명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함께 보시면서 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50점 만점 맞는데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곁들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표면의 물감들을 사용하여 쭉 나와 있고,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가겠습니다. 채도인 이 토기들은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항상 always 1번 문제 동아시아사 1번 문제 고3의 경우, 고2 같은 경우는 가끔 청동기 나올 수도 있는데, 1번 문제 고3 같은 경우 신석기 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 신석기 문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신석기 시대의 토기, 그리고 그 토기가 발견된 그 지역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 지도와 함께 토기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역시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채도 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그림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양사호 문화를 잘 고르시면 떠올리셨다면 양사호 문화가 바로 이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라는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지역은 뭡니까? 창장강, 양쯔강 유역의 허무드 문화, 다는 이제 랴오허강 근처의 홍산 문화, 라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하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수 있고요. 마는 일본 해가지고 조몬 문화, 조몬 토기 나올 수 있겠죠. 답은 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항상 이렇게 신석기 문화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제 연표에서도 이렇게 요 황허강 유역에 요 유역 그 그림이 꼭 필요하니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번 가나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릅시다. 가나가 다 국가인가 봐요. 이것은 외교 문서의 필사본이에요. 막 하면서 날짜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중대성 정당성이라는 성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요거 기억나시나요? 선조성이 있는 삼성 6부제를 가지고 있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네요. 가 국가는 발해고요. 태정관이라는 나의 관청, 태정관, 신기관, 위관, 그리고 밑에 팔성이 있는 요 일본이네요. 나는 일본. 발해와 일본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밑에 연호도 나오지만 이런 것까지는 교과서에 이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발해와 일본의 경우, 남추미론을 설치하였다.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이제 문제를 처음 보고 같이 풀어보고 호흡하고 있는데, 남추미론이라는 말이 정말 낯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남입니다. 남. 오케이? 남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동서남북 할 때 북이 있겠죠. 북추미론, 남추미론.
이렇게 북과 남, 북면관 남면관제로 이제 거란 요 나라가 한족과 그 농경민족 한족 그리고 자신의 유목민족을 구분해서 이원적으로 통치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교과서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저도 사종이 다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있는데 거란의 통치 조직 그리고 그 옆에 여진의 통치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거란 요 나라.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연표에 그리고 한 번 더 최근에 이제 다시 개정된 거 올리는 연표에는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더라도 북면관 남면관제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역시 평가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란 요 나라. 알겠죠? 그리고 가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요게 이제 발해가 되겠네요. 그쵸? 니은 나 이관팔성 아까 제가 문제 그 읽으면서 언급을 했었죠. 요게 일본 나는 지금 일본을 찾는 문제니까 디귿도 맞겠네요. 나 독서 산품과를 시행하여 독서 산품과도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죠. 통일신라 왕까지 말씀드려요. 원성왕 때 이제 시행한 거죠. 유학교육과 관련된 거 답은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고 혹시 기억이 헷갈리셨더라도 니은 디귿이 좀 확실한 답이니까 답을 고르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3점짜리 다운 한 보기가 좀 헷갈릴 만한 보기는 그 문제는 되겠습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탐구 주제를 찾는다, 제목을 찾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 탐구 활동에 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북방민족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않고 중원의 변경의 빈틈을 엿봤기 때문에 옛날부터 걱정거렸다. 자, 하늘의 뜻이 아직 건업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진의 수도인 뤄양이 함락되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북방민족의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 진나라 한자를 아시면 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나라가 3번이나 등장하잖아요. 다 한자가 다르게. 여기 있는 진나라의 한자를 모르더라도 수도가 함락되었고 백성들이 힘들고 북방민족의 그 죄악, 그 북방민족이 침입해서 수도가 함락되었다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북방민족이 침입해서 수도가 함락되어 가지고 진나라가 쫓겨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호 16국에 이제 화북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진 후한이 그 분열돼서 있었던 위초고 3국을 통일한 진, 그 진이 5호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제 그 남쪽 지역으로 쫓겨나고 진이 동진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 말하는 진은 서진으로도 불린다. 이런 내용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답을 4번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4번 갈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국가. 자, 가 있고 이 표시가 수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흥경을 수도로 하는 이제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 거예요. 근데 이 위치는 이제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위치 이제 서하를 나타내는 거죠. 서하. 탕구트 족이 세웠고 그 이원호라는 사람이 세웠던 서하 문자도 이제 언급이 될 거고 송나라와 함께 이제 거란, 금나라, 여진 요렇게 이제 함께 배우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송나라, 카이펑의 수도로 이제 하는 북송, 5대 10국을 통일한 조광윤이 건국한 북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업그레이드 연표에서도 이제 서하, 수도 흥경 그리고 당시에 북송, 카이펑, 변경이라는 곳을 수도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 거란이죠. 요라고 적을게요. 거란. 대월을 공격하였다. 대월은 이제 베트남을 이제 부르는 이제 대외적인 국가의 명칭인데 요 대월을 공격하였다라는 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나라를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고 대월 사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전흥다오 장군이 이제 맞서 싸웠다. 요런 얘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맹한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여진. 금이라고 적을게요. 금나라. 오케이. 자, 금나라. 아까 봤던 북면관제, 남면관제랑 비슷한 구조의 이원적 통치 체제, 통치 구조입니다. 나가 가를 정복하였다. 북송이 서하를 정복하였다. 여러분, 송나라는 어디를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 무신들보다 문신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국방력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약했어요, 국방력이. 그래가지고 서하를 비롯해서 거란, 여진한테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고 이들과 화해,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세패 매년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그 주는 식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 엄청 약했어요. 송나라.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겠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거란과 방금 말한 거네요. 바로 나오네요. 약속, 형제의 맹약을 거란과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형이긴 했지만 엄청 힘센 동생, 엄청 눈치 보이는 그런 관계를 이제 거란과 송나라, 북송이 이제 맺게 됩니다. 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나아가서 이제 거란도 이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금나라가 성장해서 금나라와는 정강의 변, 그리고 나아가서 소흥의 하의를 통해서 그 군신관계까지 맺게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까지 오게 되죠. 송나라는 약합니다. 알겠죠? 카이펑이란 도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 새로 만든 업그레이드 연표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들을 또 정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카이펑 요 위치, 북송의 수도, 청명 상하도, 정강의 변 이런 얘기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파악해주시면 카이펑의 위치, 황허 바로 밑에 있네요. 요 위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조를 통일한 그는, 여러분 남북조를 통일했다는 표현이 동아시아사 공부하시면서 몇 번 안 나옵니다. 위진 남북조 할 때 남북조도 있고 그 어디죠?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갈 때 천황이 동시에 둘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남북조라는 말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이라는 이제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남북조를 통일했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양산배를 하고,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는데 여기 설명이 있네요. 3번 절을 한대. 엄청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양인가 봐요. 답신에 스스로 신하임을 청하였고 사신을 파견하였다. 사신이 지참한 국서를 받은 황제. 자, 지금 이 사람이 황제한테 지금 그 충성의 지금 메시지를 전달했네요. 이 사람 지금 글을 일본 국왕에 정식으로 책봉하고 고명 관복 금인들을 하사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남북조를 통일한 이 그 있잖아요. 일본이겠네. 일본 국왕이 있는데 일본 국왕이 요 가 국가에게 편지, 충성을 다하는 편지를 보내고 가 국가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왕으로 고명이라는 게 임명하는 거고, 관복 같은 거 오시고, 금인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도장 같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하사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공 책봉 관계, 책봉이라는 말도 다 등장하지만 조공 책봉 관계의 아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가 왕조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남북조를 통일했는데 일본 국왕이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겠죠? 6월이니까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요때 명나라가 영락제인데, 요것도 연표를 한번 보면은 지금 답은 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숫자 3까지 적어놨어요.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감합무역이 실시가 됩니다. 감합무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 왕조는 정작 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명나라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스시마를 정벌하였다. 이 조선 세종대왕 때.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당나라 때.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이게 이제 명나라 영락제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메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 메카트니 사절단이라고 서양의 사절단을 접견한 청나라 황제가 있었죠. 강희, 옹정, 권륭제였던 것 같은데요. 권륭제. 이런 것도 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메카트니 이렇게 권륭제, 그렇죠? 권륭제. 그리고 아까 봤던 뭐 토번의 공주 파견한 거 당나라 때,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함대, 영락제, 이렇게 정화의 해외연정, 이렇게 관련 내용 적어놨고요. 왜 이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줬대요? 금인 나온다고 혹시 이런 게 헷갈리십니까? 혹시 왜 일본의 노국이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인데 요 왕에다가 금인 도장을 주면서 후한해서 네가 그래 노국의 왕이다 라는 걸 인정해줬어요. 이런 모습까지도 있어요. 조공책봉과 관계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지만 시기가 매우 다르죠. 답을 3번 여러분들이 명나라라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왕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아시아 자, 일단 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반도가 둘로 쪼개져 있는데 상경이 표시되어 있네요. 남북국, 통일신라 때네. 통일신라 남북국. 자, 그리고 어디죠? 유학생, 승려 등을 포함하는 외교사절을 가로 파견하여 선진문물 받아들였다. 요런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로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막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데,
일본에서 헤이조큐를 건설할 때도 이 왕조의 장안, 수도 장안, 당나라죠.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요 헤이조큐의 평면도 그리고 발해 상경성의 평면도 이게 다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당나라의 선진 문물이 선진 문물을 배워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 여기 파견된 사신은 참고로 TMI로 뭡니까? 견당사 당나라로 파견한 사신. 오케이? 이 가는 이제 당나라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사서집주를 편찬한 주의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남송. 일본의 계율을 전수하는 감진. 자, 불교 내용 할 때 감진이라는 승려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너무 이제 힘든 이제 그 일본 일본으로 이제 여행이라 해야 되나? 그 일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명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당나라 승려 감진이 일본의 계율을 전수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걸 전수했다라고 해서 당나라 승려입니다. 가왕조식이 2번 고르시면 되겠고 감진 이런 스님 특집도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렇게 감진 일본 천태종 감진 이렇게 중요하게 당나라와 연관되어서 적어놨습니다. 연표에. 자 그래서 답 골라셨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후지와라 세이카 성리학이 임진왜란 때 강항이라는 조선 사람을 통해서 에도막부에 갔고 에도막부에 이제 후지와라 세이카 그리고 그 밑에 하야시 라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되죠.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는 특히 사서 오경 외훈이라는 책도 유명하죠.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성리학 후지와라 세이카. 자, 해체 신설을 간행하는 스키타 겐파쿠.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이제 부록 같은 부분이나 아래쪽에 참고 자료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해체 신설한 책 이름이 중요하고 요 과정이 바로 일본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좀 성립된 난학이라는 란카쿠라고 불리는 학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도막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도막부. 유클리드의 유클리드 수학자잖아요. 기하학 서적을 번역하는 서광계라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고급스러운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명나라 말기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이제 서양의 여러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접근하면서 서양 문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유럽 진출 시작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서광계란 말, 기하학 원본,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 나오고 관련해서 마테오 리치, 아담샬, 송송 이런 사람들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전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실 수 있고요. 7번 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국가인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조공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침공을 하였어요. 지금 일본한테 야 조공해 했는데 거부했대요. 일본이 거부한 거고 고려랑 연합해서 일본을 침공한 거네. 그렇죠? 그게 원나라네요. 그렇죠? 몽골 원나라. 그렇죠? 원나라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와 관련된 이런 자료인데 이런 자료도 사전교과서에 모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그 핵심 키워드는 이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번 광동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 광동이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 청나라 때 광동 무역 체제 그리고 광저우에서만 이제 외국과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고 요 직후가 바로 이제 아편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번 쩌능다오 군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쩌능다오 군대 베트남 대월을 침략했던 원나라 여기 답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쩌능다오 얘기 나오고 대월 사기 나오고 찌논 문자 나오는 얘기와 연관되는 원나라가 여기저기 침공한 공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지마의 네덜란드 이것도 다 연표에 있어요. 쩌능다오도. 자 너무 연표 얘기를 많이 하나? 자 쩌능다오 어딨어? 쩌능다오 여기 몽골의 세 차례 침략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몽골의 세 차례 침략이 몇십 년 막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딱 누구 칸이다 이렇게는 이제 말하지 못해요. 뭐 쿠빌라이 때도 있었고 그 전에 우구데이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몽골일 때 그리고 원나라 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몽골 족의 세 차례 침략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되었다. 이게 에도막부 때네요. 자 대지마 그 초승달 모양의 섬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난학 발달과 연관. 난징에서 베이징을 수도로 옮겼다. 명나라가 난징에서 주원장 홍무제가 명나라를 건국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로 옮기는 것은 영락제 때 자금성 건설과 함께 베트남 북부의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도호부 당나라 여러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연표에도 안남 도호부 베이징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냐 이렇게 당나라 요걸 이렇게 가로 세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8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왕조인지 볼게요. 어떤 왕조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연혜를 베풀었는데 폐하께서 육국을 멸망시켰.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면 아는 이름 있어요? 요 정도를 이제 아시면 안전한 1등급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사. 오케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요거. 자, 이사. 알겠죠? 자, 이사 모르더라도 육국을 멸망시켰대요. 7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6개를 멸망시켜서 통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전국 칠웅을 통일했다. 여기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진나라를 떠오르시면 대단하신 거고, 좀 더 읽어볼게요. 9년으로 삼았다. 9년제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주나라는 공신을 분봉해서 그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우리는 지금 9년으로 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는데 이사가 이런 의견 다 잘못된 거니까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저서를 불태워야 된다. 이게 분서갱유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사의 말이 맞다고 하네요. 진시황제, 시황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진나라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게 되겠죠. 진시황제가 한 없죠. 자, 1번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이 사람도 자주 등장하는데 한무제. 만리장성 축조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삼성 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이 당나라.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야마토 정권.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이것도 한무제. 다음 9월 시험에는 이제 한무제의 문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뭐 또 진시황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당연히 인물을 따로따로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시황제의 업적, 이사, 그쵸? 9년제 분서갱유, 한무제의 업적, 지금 말한 것들 고조선 멸망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밑줄 친 이 병란이 뭡니까?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 있었던 일. 자, 이 병란, 이 전쟁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산성에 고립되어서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 라고 쭉 나오고, 전국에 구원병이 잇따라 부서졌다.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지만 전하께서 모욕을 참으시고 삼전도로 나아가 몸을 굽히셨다. 조선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몸을 굽힌 병자호란, 그쵸?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군신관계 청나라랑 맺고 명나라랑 끊죠. 그리고 명나라 멸망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청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이제 맺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언젠가 할 거야 하면서 북벌 운동도 막 하게 되죠. 그 이후 북벌 얘기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오삼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켰다.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연표를 통해서 보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켜야 중국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병자호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쪽을 안정시켜 놓고 마음껏 명나라를 공격해요. 근데 명나라에서는 힘이 약했지만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면서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자성의 난만 진압하면 명나라 금방 이제 접수할 수 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리장성을 못 넘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그때 만리장성 문을 열어준 사람이 오삼계입니다. 엄청 청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명나라 사람이지만. 그래서 청나라가 만리장성 넘어가지고 이자성의 난 진압하고 명나라 멸망시킨 이후에도 오삼계한테 너가 거의 엄청난 이제 역할을 했으니까 왕처럼 지내라. 번이라는 곳을 이제 다스리는 왕처럼 지내거라 하면서 땅을 떼어줘요. 이게 번이에요, 번. 근데 요런 이제 오삼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총 3명 있었습니다.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 3번이 나중에 이제 당연히 청나라에 흡수되는 그림을 이제 바랬는데, 청나라에서는 얘네가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3번에 난을 일으켜요. 이거를 다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흐름이 되겠죠. 명나라가 멸망할 때 한 거보다도 더 이후. 그리고 요때 등장하는 왕이 이제 강희제라는 왕. 어쨌든 이 병자호란 이후니까 답을 니은까지 잘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타이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 2점짜리지만, 자,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기 전에는 그럼 나라 이름 뭐였어요? 후금 일대 조선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자기가 황제에 오르고, 칭제 건원이라고 하죠. 그러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 그러니까 지금 병자호란이 이미 일어났는데 충으로 바꾼 거는 이 전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안 되고,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 전투에 승리하였지만, 잘 들으세요. 승리하였지만 그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죽고, 그 자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키고, 임진왜란보다 그 뒤에 병자호란 일어났잖아요. 이거 다 병자호란 이전이 되겠네요. 그 기역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지금 한 얘기도 이렇게 연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 후금일 땐 정묘호란, 그리고 국호를 청으로 했다는 얘기,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얘기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시기가. 알겠죠? 이렇게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도 중요한 전투예요. 10번 갈게요. 다음 명령을 내린 막부 시기,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세 개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본국이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토 얘기 나오는 막부 어딥니까? 에도 막부죠. 그리고 즉시 처형한다. 크리스토교 금지한다 이런 말이네요 지금. 그리고 외국 선박들의 내항을 금지한다 막 이런 내용이네요. 에도 막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 사료의 시기에 동아시아는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럴 때 연표가 필요한 겁니다. 연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도 막부 때 한국은 뭐였습니까? 조선 후기. 중국은 뭐였습니까? 이제 명청 교체기를 지나서 이제 청나라. 요렇게 고르시면 알아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연표를 통해서도 에도 막부 시기, 조선 후기, 청나라 이런 시기. 알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윤관이 여진 정벌하였다. 고려. 장거정이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명나라. 이거에서 실패해서 명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리면서. 황제가 토목보에서 토목보의 변. 명나라 황제 정통제라는 황제 때인데 명나라예요. 명나라. 연표. 토목보의 변. 알겠죠? 훨씬 이전 시기라는 거. 정씨 세력이 타이완에서 활동하였다. 요 얘기까지 3번은 아니라 함께 이제 연관되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명나라의 이제 명나라를 약간 추구했던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명나라의 이제 잔존 세력들, 이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청나라. 알겠죠? 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무슨 막부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막부가 아니에요.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에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시기 때는 어떤 막부란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TMI를 붙이면 요 아즈치 모모야마라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이렇게 부르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도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승리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에도 막부 이전 시기의 내용이 되겠죠. 알겠죠? 답은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 때니까. 오케이? 이렇게 11번 갈게요. 가왕조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오랜만에 한 문제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볼게요. 대규모 편찬 사업 진행한 사례 있을까요? 건륭제 때 사고전서 온갖 다양한 지식들을 백과사전처럼 이제 만든 책 유명하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사고전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런 걸 의미한대요. 그러면 지금 건륭제 시기 가왕조를 찾는 거니까 청나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학문지식 꼭 나오는 건데 한국사에서도 조선 후기 문제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청나라 아까 요 전 문제에서 봤지만 청나라 때 조선은 조선 후기였고 일본은 에도 막부잖아요. 요 시기의 경제 문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원으로 주제로서 배웁니다. 그때 이제 자주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또 요때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 막부 한중일이 각각 또 어떤 이제 개념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는 구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에서는 이 평가원 문제에서는 시기만 맞추면 돼요. 오히려 세부적으로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내신에서는 각각의 국가별 이제 특징까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문화 그 문제예요. 11번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이게 맞는 거고 경극이 성행하였다.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여기 청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명나라 말기 청나라 요런 시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명나라 말기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교과서에는. 자 홍로몽이 저술되었다. 맞고 우키요에가 제작되었다. 맞고 이게 판화 일본 그쵸? 이거 이제 국가랑 내용까지도 내신에선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럴 리는 없고. 자, 일본 가나문자를 만들었다. 가나문자 기억나십니까? 가나문자? 일본 특유의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바로 헤이안 시대. 일본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자부심이 있었고 국풍 문화, 자기네 나라가 우수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퍼지게 되고 당나라로부터 선진물을 받아오는 견당사까지 파견하는 걸 중지하는 시기. 헤이안 시대. 여러분 헤이안 시대 하면은 헤이안 시대의 국풍문화 발달, 가나문자, 그리고 가나문자로 쓰여진 이야기, 그리고 와카라는 시의 형식까지 발달했다. 견당사 중지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해이한 시대. 그러니까 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틀리니까. 자, 가물품에 대한 설명, 물건에 대한 설명. 물건도 간혹 나오죠. 물건 나오면 도자기 같은 거 또는 막 뭐가 나옵니까? 은 나오고 금 나오고 동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뭐 어떤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옳은 것 볼게요. 동남아시아 진출한 에스파냐, 스페인 사람들 필리핀 건설했고, 이제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서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그런 나라들 막 진출하는 그 시대, 네덜란드까지 그 시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포토시에서 생산한 다량의, 포토시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카풀코 그리고 마닐라 왔고, 이게 동아시아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아시아의 은 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 그래서 이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 위에 따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포토시 아카풀코 은 유통. 그리고 많은 농작물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고, 은이 주제로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지정은제도 있고, 회취법 얘기, 이와미 은광 발달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화폐가 이제 사용되기 활발해졌다. 이것도 다 아까 말했던 조선 후기 청나라 에도막부와 관련된 그 시기의 얘기가 되겠고요. 답은 은을 고르면 되겠네요. 송에서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었다. 이 시기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답이 뭐냐면 그 동전. 이 문장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동전이 이제 유출되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송나라와 이제 일본 그 시박사를 통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이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특히 그리고 도자기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더전의 도자기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도 연표에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시박사, 동전, 도자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고 청에서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명나라 말기부터 은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은을 세금 납부의 수단으로 이제 그 활용하면서 일조편법 그리고 지정은제 같은 세금 제도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니은. 일본이 회취법 아까 언급했죠. 회취법을 통해서 은을 이제 엄청나게 생산해요. 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 1등으로 많이 생산합니다. 뭐 이런 거. 조선이 출양 외관을 통해서 조선이 수출한 것들도 좀 정해져 있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거의 뭐 인삼, 뭐 책, 서적 뭐 요 정도? 요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쌀밥 맛있잖아. 쌀 같은 것도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 요런 거니까 은을 우리가 수출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니은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유촉이란 말 알아요? 이게 이거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유언이란 말은 알죠? 이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죽기 전에 뒷일을 부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유자가 남기다 뭐 이런 삼국유사할 때 그 유자인데 남기다. 그 유언 같은 거. 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한테 이걸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부탁하는 말을 유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완전 이거 어려웠을 수도 여러분 당황하셨겠는데, 그러나 또 문제 푸는 데는 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소련 집행위원회 동지들, 소련한테 지금 소련 동지들한테 프렌드들한테 뭔가 나는 죽을 건데 부탁한다고 지금 남기네요. 불체 병 걸려서 누워있대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당과 나라를 생각했대요. 내가 남기는 것은 내가 조직한 중국 국민당, 유촉이건 뭐건 중요한 내가 조직한 여러분 순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원. 오케이? 중국 국민당이 제국주의로부터 피침략을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 이 순원이 이제 중국 국민당 만들면서 신해혁명 같은 흐름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순원이 공산당과 연합하고, 그래서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이 이제 맺어지고, 그 1차 국공합작한 그 군대가 북벌을 시작하죠. 북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군벌 정부. 여러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기 세력을 이끌고 있던 전국의 군벌들을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순원이 죽어요. 그 죽을 때쯤 썼나봐요. 병 걸려서 죽는데, 죽고 그 순원의 역할을 누가 물려받아요? 그대로 장제스가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국공합작 결렬,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렬시키고 국민당을 중심으로 이제 북벌이 완수가 되죠. 이렇게 나중에 또 2차 국공합작 얘기 나오고, 순원 고르고 그런 얘기 고르면 되겠네요. 나에 대한 설명. 교육 치거를 공포했다. 이거 일본에 관련된 얘기네요. 일본 서구문물 수용할 때 교육 치거, 좀 근대화된 교육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죠. 의하단 운동을 진입하였다. 자,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와다 운동 그 막 무술로서 그 부청 멸항 청나라의 그 왕조를 좀 돕고 떠받들고 양놈들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제국주의의 세력을 몰아내자 요 운동인데 8개국 연합군 여기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고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되고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를 통해서 8개국 연합국이 베이징의 군대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참고로 황제 광서제 뭐 이런 얘기가 다 등장하기도 하고요. 8개국 연합국 태평천국 운동 주도한 사람 홍수전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됐죠. 그래서 순원이 했고 근데 이게 추진된 그 국공합작이 되고 바로 죽어요 순원이. 곧 그 자기 죽을 때지 않았나 봐요. 이제 병 걸렸으니까 바로 이제 죽고 장제스가 물려받습니다.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자,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치는 거는 1930년대 이후입니다. 30년대 이후에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한국과 중국이 입장이 똑같아지는 동병상련을 겪으면서 그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지청천 양세봉 장군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한중연합작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이것도 연표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연도까지 적어놓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요 시기 30년대 이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순원 이렇게 순원에 대한 언급 살짝 했고 순원이 만든 국민당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밑줄 친 신정부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자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료부터 낯선 자료가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키워드를 아는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신정부 근데 이런 용어들이 발문 이런 문제를 발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서도 사실 힌트를 살짝 주는 거긴 해요. 신정부란 말이 사실 어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간혹 늘 그냥 메이지 정부 할 때 신정부란 말이 등장하긴 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도 문제를 읽어봅시다. 이것은 민견당패라는 제목의 사파이다. 사파는 신정부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의 인사들 사람들이 커다란 개로 상징됐고 민권운동가를 단속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개의 꼬리에는 R of the P, Right of the People 민권이란 말이 써있고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소 제출로 민권 운동가들의 활동 얘기가 나오네요. 이 신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탄압하면서도 요구를 반영해서 헌법을 제정했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느낌 오겠죠? 이 헌법은 뭐예요?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자유민권 운동이 이제 진행되는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유민권 운동이 추진됐고 거기서 등장하는 주요 용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 요 용어까지 등장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지금 메이지 정부에 대한 얘기를 찾는 거예요. 아까 예상한 것처럼. 자,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되면서 외국의 미국이죠.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혼란스러웠죠. 미국과 그 수교를 통하면서 나라 내부도 혼란스러웠고 이 막부를 없애고 새로운 그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막부 타도 운동, 황제의 권한을 다시 살리자 존왕 양의 운동 이런 흐름이 막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 자체는 메이지 유신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니까 신정부의 정책이 아니겠죠.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하였다라는 이 문장이 여러분 그 나옵니다. 교과서에 중국 이 당시 군벌 정부에서 그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에 누가 짱이다 했던 게 위안스카이 그 순원이 그 정신적 지도자긴 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짱이었어요. 그 순원이 넘겨졌다 그런 내용 배우셨죠? 배우신 거 맞죠? 그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또 죽고 나서 황제가 되려다 매우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이제 중국 전국에서 군벌들이 막 나대고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다, 군벌 정부다라고 하고 그때쯤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조약이 끝나는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때 이 군벌 정부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우리한테 불리하고 일본한테 유리하니까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세계에서는 그 얘기를 듣진 않았죠. 아무튼 이 군벌 정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이렇게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약을 맺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력해지고 있는 일본은 한국을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사실 그 내부에는 정한론 같은 한국을 정벌하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외교 그 수교 통상 수교를 하기 위해 접근을 했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때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가 그래 우리도 한번 나라의 문을 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통상 개화론 그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죠. 디귿 맞게 되는 거예요.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정비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달라지는 과정, 강력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신분제가 폐지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예전에 있었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새롭게 만드는 폐번치현 이런 것까지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메이지 유신, 메이지 정부 이런 게 메이지 유신에서 있었던 일, 지금 방금 본 것들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있었다. 강화도 조약까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 이거 불확실한 말인데 있습니다. 가나 성명이 발표된 시기 사이 요런 게 이제 연표를 또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문제고 각각 이제 정확히 어느 시기인 줄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문제 안 나왔지만 연도를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그런 문제 없었고 그 서구 문물 수용 파트가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작년보다는 어렵지 않은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이제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했대요.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교. 그러니까 중일 수교. 그쵸? 중일 수교. 혹시 연도 아십니까? 혹시? 지금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말해줄게요. 72년도. 이게 엄청 의미를 가진 연도인 게 뭐냐면 닉슨 독트린 이제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시작으로 그 전에 있었던 냉전 관계가 완화, 데탕트라고 하죠. 그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공산권과 그 자유진영, 이 자본주의 그 진영이 화해를 하기 시작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기예요. 72년도에. 그래서 닉슨이 중국도 방문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이제 막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뭐 그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도 여기도 하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화인민 그 정부가 그 빨간 그 국기를 가지고 있는 그 중화민국 대만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 알았죠?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라고 할게요. 그 정부. 그 여기는 지금 한중수교네요. 한중수교. 요 시기도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아두시면 물론 금방 푸시겠지만 이것까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자, 한번 볼게요. 시기. 자,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6.25 전쟁 완전 냉전의 꽃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치? 지금 여기에 흐름은 뭐예요? 냉전이 완전 풀리고 있는 시기네요. 그쵸? 완전 풀린 거 아니야 이건. 그치? 이때 소련이 이때 이제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완전 냉전 풀리는 시기인데 6.25 전쟁. 참고로 50년이죠. 1950년. 이 연도 그냥 쓰긴 쓸게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나서 닉슨 그 이후에 냉전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중일 수교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좀 어려운 이제 선택지. 참고로 닉슨 독트린 69년. 알겠죠? 냉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핑퐁 탁구 외교 있었잖아.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다 지금 냉전 완화랑 연결되는 건데 닉슨 독트린 발표되고 이 발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미국은 아시아의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 니들 싸우는 거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니네 싸우는 거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철수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곧 철수하고 그 과정이 다 파리 그 평화협정에서 이제 연관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뭡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완전 점령해서 75년도에 그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배사공을 이제 그 수립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흐름과 이제 연결되는 거. 이게 참고로 연도는 73년도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있었던 흐름입니다. 물론 연도까지 정확히 알면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모르더라도 지금 아닌 것들이 이제 점점 제껴지고 있잖아요. 제껴라 그쵸? 그 흐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뉘앙스가 지금 그 공산권과 자본권의 화해의 그 과정을 묻는 거니까 그 시작은 닉슨 독트린이고 그 중간에 있었던 게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하셔도 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이건 한국과 일본이잖아. 같은 자본주의끼리도 우리는 어색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이제 겪으면서. 이게 당연히 우선되겠죠. 냉전보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한일 기본조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권은 다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권만 남아있던 거야. 냉전. 알겠죠? 참고로 이거 65년 박정희 정부 때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론도 엄청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오케이.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선출됐다.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건 대만의 타이완 중화민국에 대한 얘기인데 2000년도에 민주진보당
거기에서 이제 정권 교체되는 과정에서 총통이 선출됩니다. 이것도 교과서 뒷부분에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발전에 대한 단원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번 새로운 연표가 과거의 연표보다 현대사, 근현대사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일 수교 요렇게 나와 있고요. 72년 그리고 한중 국교 수립, 그쵸? 요게 지금 냉전이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시작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다. 중국 방문까지 이어지는 요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과정 요 사이에 지금 파리 평화협정이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바로 고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민진당 천수이벤 총통 요 2000년 요렇게까지 다 담았습니다. 연표에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자,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16번 밑줄친 이게 지금 답만 짝짝짝짝 풀고 뭐 여러분 해설지만 쭉쭉쭉쭉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선생님이 계속 학생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보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진짜 선생님 같네. 좀 꼰대처럼 말했네. 집중해서 잘 봐, 이런 말로. 자, 밑줄 친 이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어떤 전쟁인지도 볼게요. 한, 중, 두 민족이 통일전선을 건립하자. 아까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할 때 잠깐 언급됐던 그런 뉘앙스의 말이잖아. 한국과 중국이 같은 입장이 돼서 함께 지금 통일전선, 함께 힘을 합치자, 막 이런 얘기네요. 바로 첫째 줄부터 조선 이용대란 말 나오고, 그쵸? 조선 이용대는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무슨 전쟁입니까? 중일전쟁에 참가해서 이 전쟁은 중일전쟁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지금 같이 이제 맞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조선 이용대 계속 나오고 건립하자 표어. 이게 표어가 현수막 같은 데 쓰여져 있는 그 교과서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중일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는 거네요. 지금 자, 1번 오사운동 참여한 대학생. 오사운동 이것도 연도를 알아두면 물론 좋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1930년대 이후 뭐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사운동은 1919년 우리 3.1운동 연도는 아시잖아요. 3.1운동 직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있었던, 베이징에서 있었던 오사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틀리고, 만주에 파견된 리튼 조사단원, 요런 게 교과서에 리튼 조사단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 몇 점짜리? 3점짜리네.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이제 헷갈리면은 답을 2번을 고르실 수도 있는데, 중일전쟁과 만주사변을 이제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주에서 만주사변을 이제 일본이 1931년에 일으키면서 만주국을 수립하잖아요. 32년에 만주를 다 점령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리튼 조사단원이에요. 만주사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 요런 과정. 오케이?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 지역, 베이징까지 다 이제 점령해서 중국 해안가 지역 다 일본 땅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이제 당시에 그 중국을 이끌고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중국 관내 지역까지 일본의 침략 받았으니까. 그 둘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 자, 아무튼 2번은 만주사변에 대한 얘기. 3번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민당 소속. 자, 이거 뭐 지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군정 겪고 일본이란 국가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이제 주권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국회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자민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 얘기 되겠죠. 엄청 시기적으로 뒷부분이겠죠. 풍도해전 들어보셨어요? 이건 이제 그 청일전쟁 때 우리 앞바다, 저기 서해바다 그쯤에서 이제 싸웠던 얘기. 난징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 중일전쟁에 그 공격을 받고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난징 대학살 같은 거 일어나고 충칭으로 떠납니다. 답 5번 고르시면 돼요.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전부터 이미 떠났지만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중국 국민당 정부. 답 5번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제일 어렵네. 자, 16번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2번이 헷갈렸어도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좋겠네. 이것도 연표로 한번 볼까요? 연표를 보면은, 자, 지우개를 좀 지워보고, 방금 이제 중일전쟁 얘기를 했잖아. 중일전쟁 얘기 이렇게 있고, 여기 중일전쟁은 중요하니까 두 군데 적어놨고, 만주사변 리튼 조사단 이렇게 적어놨고요. 오케이? 그리고 난징의 국민당 정부가 37년에 중일전쟁 이후에 충칭으로 갔고, 마지막까지 충칭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중국 내에서 국공내전이 있고 이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난징 대학살 나오고. 알겠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조선 이용대도 내가 했네요. 이렇게 요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 17번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약진 운동 실패, 자본주의 사상 문화에 대한 투쟁이 가속화됐다. 마오쩌둥 당시 계급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것을 전개했다.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맘먹고 한번 경제 발전시키자 했는데 실패해요. 공산주의 그 진영의 경제적인 실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실패해서 마오쩌둥이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엄청. 이걸 리더십을 이제 다시 강화하고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요. 문화 대혁명. 이때 마오쩌둥에 이제 팬들이 있어요. 그 저기 홍위병이라고 어린애들까지 막 있어. 마오쩌둥 만세 외치고 막 마오쩌둥 자서전 막 전기 뭐 역사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읽고 막 과거의 고대 유산 막 파괴하고 마오쩌둥 만세 막 외쳤던. 요게 이제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고 이게 1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끝나요. 이 문화 대혁명도 정말 중요한 건데 요렇게 마오쩌둥 집권기에 있었던 대약진 운동 실패 후 리더십 다시 올리기 위해서 했던 이런 사건이에요. 사람 많이 죽어요. 이때 주자파들이 죽어요.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막 죽죠.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자본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엄청 죽어요. 문화대혁명에 대한 탐구 활동 이런 문제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런 문제 알았죠? 시기 같은 거 몰라도 되고 탐구 활동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쉽습니다. 홍위병 활동 바로 답이 나오네요. 알겠죠? 자, 이거는 넘어가요. 쉬우니까. 18번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 처벌 요런 문구 이제 아시겠죠? 전범 A급 전범 25명 실형 선고. 이거 뭐예요? 도쿄 재판. 공식적으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었네. 요거. 그리고 도쿄에서 일어난 도쿄 재판이라고도 불리는 거. 도쿄 재판. 요게 이제 그 언제 일어나요? 일본이 졌으니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2차 대전 끝나고 일어나겠죠? 자, 이날은 6개월 전에 제정된 헌법이 시행된 날인데 헌법이 천황을 상징적 존재. 천황이 진짜 대단하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막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일본이 패전하고 미국 2차 대전 끝나고 미국 장군과 조약을 맺고 하면서 인간이구나라는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리고 헌법에서도 천황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게 규정된 새로운 헌법이 이제 미 군정 GHQ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신헌법 또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이. 오케이? 이거 지금 요 둘에 대한 걸 찾는 거네요. 기억 미드웨이 해전 여러분 진주만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이게 다 태평양 전쟁 때고 이 두 차례의 전쟁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미국에 의해서 지게 되고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보다 다 이전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발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억은 배경이 될 수가 없죠. 그 이후니까. 워싱턴 체제 1924년이었나? 자, 그때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1차 대전에서도 승전국이었고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각 국이 우리 군대를 요만큼만 갖자, 해군 좀 축소하자 이런 걸 정하면서 좀 전쟁을 좀 이제 덜 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국제 연맹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워싱턴 체제죠. 이거 1920년대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다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전후에 어떻게 이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 그렇죠?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막 다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이니까 이것도 니은이 이 신헌법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틀리게 되겠죠? 신헌법도 다 지금 미 군정이 만든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났다. 그 이후다. 전이다. 후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오케이? 1번 전, 2번 전, 3번 전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1번 근데 여기 지금 기억니은은 다 후. 오케이. 이렇게 자, 일본 제국의회가 설립된 때 아까 이거 자유민권 운동 이후에 엄청난 전이죠. 그렇죠? 4번 엄청난 전. 그 메이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자, 군사력 보유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게 정답이네. 요게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요때 일본이 군대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게 제한됩니다. 이게 평화헌법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 일본은 자신들만 이제 지킬 수 있는 자위대 예전에 이름은 경찰 예비대만 만드는 게 이제 규정이 됩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극우 세력이나 여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평화헌법의 개정을.
오케이?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 침략할 수 있는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헌법이. 답 5번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 도시 문제가 나오네요. 인도에서 건너온 붉은 터번을 시크교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서 홍콩이 할양되고 난징 조약 얘기네요. 이때 개항된 5개 항구 중에 가장 북쪽 항구의 위치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 모르겠어요. 자, 모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조개가 있대요. 그리고 와이탄 중심으로 한 이 조개가 또 나오고 황투강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치안을 유지하고 서양인들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개가 있던 난징 조약 때 개항된 도시인데 이건 상하이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또 딱 기가 막히게 연표를 선생님이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난징 조약으로 개항된 도시 이렇게 해서 5개의 도시를 적어놨어요. 근데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지도와 함께 놨습니다. 그 중에 상하이가 어디냐면 창장강 근처에 있는 바로 여기에요. 상해. 난징 조약으로 개항됐고 조개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공부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과 함께 도시 문제도 좀 대비하려고 이렇게 주요 도시를 정리를 했어요. 연표 뒷부분에. 그래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상해. 자, 금릉 기기국이 설립된 곳이다. 이거 난징과 관련된 내용들도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난징 어딨어? 난징 요렇게 엄청 많아요, 그쵸? 금릉 양모운동 금릉 기기국. 오케이. 자, 아주와 친해 결성된 거 이거 도쿄입니다. 일본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참고할게요. 쭉 업데이트 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 상하이. 그쵸? 청일전쟁의 강화조약. 청일전쟁 누구의 승리? 일본의 승리.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 세키로 일본 청나라 이홍장이 가가지고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일본한테 아주 유리한 대만도 내주고 랴오둥반도도 내주기로 했다가 랴오둥반도 다시 이제 삼국 간섭에 서 반납하는 그런 거. 도시 문제. 유럽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공행이 설치된 거. 이게 중국의 광동무역체제. 청나라 말기. 여기에서 이제 아편 전쟁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저우도 했죠. 이렇게 공행이 설치되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국 혹시 이것도 조금 아니야. 조개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모다 하코다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요게 다 무슨 조약이겠구나 하는 모양을 딱 알 수가 있고,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다음 한국까지 개항한다 이런 문장이 조금 더 낯익을 거예요.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료에. 이게 교과서 본문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알겠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범법행위, 그들의 영사재판소, 이게 뭐야?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이런 것들이 지금 약속되는 거 뭡니까? 이 개항이 이제 시작되고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조약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미일 화친 조약. 그때 그 도시가 개항되고, 그리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때 추가적인 개항이 이제 있게 되고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은 미국을 고르시면 되겠고, 그것까지 구분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쵸? 미국이에요. 자, 나라만. 프랑스도 아시아에 침략해서 이렇게 개항을 합니다. 어디랑? 베트남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도 등장을 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연표에도 베트남 얘기를 빼놓지 않고 선생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1차 사이공 조약 나오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예요. 알겠죠? 자, 베트남이네. 베트남.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참고로 여기 지금 나온 거 있잖아. 개항도 됐고, 크리스트교도를 선교하는 것도 허락이 됐고, 그리고 그 영토 코친차이나라고 해서 베트남 남쪽 지역이 프랑스한테 넘어갑니다. 할양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돼요.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였다. 미국. 맞네요. 좀 시기적으로 뜬금없는데 어쨌든 미국을 찾는 거잖아. 그쵸? 청으로부터 타이완을 넘겨받았다. 일본이네요. 아까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그쵸? 일본.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였다. 베트남이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였죠. 그쵸? 디귿 맞는 거. 산둥 쪽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 뺏긴 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일본한테 이 산둥 지방 이권을 빼앗깁니다. 일본이 차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둥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반대 운동이 있던 거고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 풀었는데 지금 아까 봤던 요 16번 문제 정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6월 그 평가원 치고는 어렵지 않은 문제의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좌절하고 좀 멘탈에 붕괴가 왔으면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막 2점짜리 하나 틀려도 혹시라도 1등급 못 맞을 경우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인 건 6월이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1등급 컷은 47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6월은 조금 답 찾는데 쉽더라도 그런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공부한 거 지금 같이 본 것처럼 객관식 보기 오답 지문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오답 지문이 메인 주제로 나왔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료, 자료, 그림, 그래프, 지도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안 나와. 자, 당황하지 않고 키워드를 찾아서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연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기존의 연표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약점이 보완되고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여러 유명한 인간 강사 선생님들보다 연표 자체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 연표에 대한 내용 설명글에 적어놨으니까 연표도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100지도까지 있고 100연표도 있고 지도까지 있는 거 연표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